이재명이가 지금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작질을 벌이고 있다. 이건 다들 아는 뉴스일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오늘 보충 설명할 건데 도둑이 경찰한다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특검을 발족시켜서 세상에 입법기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재명 작품이죠 이게. 이재명이가 선거철 한 달 앞두고 민심이 예민할 때에 이거를 왜 띄울까?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난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한 절반 정도는? 근데 왜 하려고 하는 걸까? 간단합니다. 그나마 지가 지지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걸 해놔야 뒤탈이 없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선거를 정청래가 혹시나 좋은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럼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가 져요. 정청래한테. 지금 김민석 나오려고 하거든요. 김민석이가 전당대회를 위해서 몸을 풀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에도 이미 유세를 다니고 있고 김민석이가. 근데 이재명의 계산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가 선방을 하거나 완승을 거뒀다. 그러면 그는 정청래 대세론이 될 거란 말입니다. 선거 수장이니까 어쨌든 당대표가.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의 파워가 세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쨌든 하향세입니다. 계속 납두면은 지방선거 전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 그나마 지지율이 50% 60% 버틸 때 해야 된다. 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입법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공소 취소라는 거는 이건 두도 못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원화된 좌빨 진영 안에 있는 두 권력이 충돌하는 거죠. 정청래의 권력과 이재명의 권력.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게 정청래뿐만 아니고 두 명 더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이에요. 이 두 사람의 행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사법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이런 이슈 나왔으면 제일 빨리 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탄핵감이라고 하세요. 그냥 이거. 저건 탄핵 사유가 맞아요. 왜냐면은 대통령의 직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배후에 이재명이 좀 미쳤다고 민주당이 이재명이 뜻이 아닌데 저런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활용하여서 입법 권한이 특검을 세운 다음에 드럼통에 공소 취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독립된 사법부의 영역인데 사법 내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내란이라고 하죠. 내란 수계. 사법 내란이라고 해버리면은 의미가 좁아지잖아. 사법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내란 수계라고 하세요. 내란 수계 탄핵감 또 하나 추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역풍분다라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부울경에서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을 못 이기면 이거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들도 맞아요. 드럼통 권력 가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부울경에서 못 이긴다. 지방선거에서. 그럼 얘네들 진 거예요. 민주당이. 부울경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재명이 이러한 것 때문에 보수가 결집돼서 부울경에서 지면 어떡하냐. 이미 부울경 후보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민주당이.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밀어붙이는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보수 야권에서 조작 기소 특검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개혁신당부터 해가지고 국힘당에 말 안 듣는 것들 다 개별적으로 싫지만은 우리가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지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땔감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골치가 아픈 거라. 보수층이 투표율이 떨어지려면은 투표할 만한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거를 빌드업하는 순간 개헌과 함께 됐을 때 이재명의 독재 체제가 구축된다. 그거 하나만으로 투표로 나와요. 보수권자들은. 재밌는 거는 한겨레랑 경향신문도 지금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공소 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죠. 그다음에 오만한 민주당 공소 취소 길연 특검법에 당내 서로 당혹감을 감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달았고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공소 취소 경고 민심 세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 재밌죠. 그죠? 정의당도 반대합니다. 민주당 한 절반도 반대합니다. 경향 한겨레 신문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대박적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의당의 공식 입장을 보면은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 거의 뭐 국힘 논평인지 헷갈리죠. 그죠? 그다음에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랑 얘네들이랑 비슷한 단어를 써도 약간 셈법이 달라요. 우리는 진짜로 이재명을 탄핵시키든지 재판제기시키든지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의당이랑 조국당이랑 이런 애들은 지금 왜 이러냐면은 선거 국면에서 지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이재명을 흔드는데 동참한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심으로 밀어붙이면 진짜로 중도층 다 이탈하고 보수표 결집된다. 그것 때문에 선거 공학적으로 봐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심상치 않다라고 평론하죠. 보수 결집이 심상치 않은데 공소 취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추경호가 김부겸 역전했죠. 그죠? 그다음에 박형준은 전재수 0.2% 차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은 KBS 조사 발표에 따르면은 박민식한테 역전됐죠. 그죠? 투표 날이 다가올수록 박민식 후보는 지금 이용풍 후보랑 경선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무리되면 더 올라가요. 격차 더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는 심상치가 않아. 그다음에 지금 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진보당이 단일 안 해주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나왔는데 그분도 울산에서 지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확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다급한가? 간단합니다. 정청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지방선거를 혹시나 잘 치르게 되면은 정청
정청래가 그 공로를 가져갈 것이고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몰아낼 명분이 사라져요. 그런 상황에서는 공소 취소를 더 못한다. 이 점에 겁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탄핵 절차를 필요 없어요. 얘는 탄핵 절차를 하면 복잡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막 안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재판 재개는 오토매틱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지방선거를 말아먹더라도 그냥 강행하겠다, 지금 그 뜻입니다. 양분되어 있는 이 권력 구조 안에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서로 살벌한 워딩은 안 쓰지만은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고 나발이고 내가 살아야 돼.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다. 대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가 21.2%, 김민석이 15.7%, 송영길이가 12.7%인데 송영길도 지금 친명 라인이고 당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 또는 송영길이가 정청래를 없애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랑 김민석이가 양자 대결했을 때는 김민석이가 우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김민석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정청래보다. 양자 간의 대결이 진짜로 거의 박빙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선거를 말아먹을 수는 없다. 그럼 정청래가 완패하는 거죠. 공소 취소도 되고 지방선거도 지 뜻대로 안 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뜻입니다. 지방선거는 설령 국힘한테 좀 내주더라도 확실하게 정청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김민석 또는 송영길을 전당대회 8월에 꽂아 넣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역풍 분다 봅니다. 이거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이가 몇 년 더 하고 이런 거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물가가 잡히는지 환율이 지금 잡히는지 매출이 오르는지 내 일자리가 앞으로 괜찮을지 그거밖에 지금 신경 안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 혼자 살겠다고 칸쿤 정원호는 상인들한테 혼수 두고 있고 하정우는 뭐 악수 털기 하고 있고 지 혼자 공소 취소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 민심 역풍 장난 아니게 보는 거죠. 재밌는 거는 송영길의 행보인데 연길이 보이가 지금 정청래를 제끼려고 이제 여러 재밌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 주자급의 행보를 지속 중이다 이러면서 중앙일보가 재밌는 묘사를 냈습니다. 팔도 유람 이 보면은 연길이 보이가 지금 인천의 연수갑에 지금 출마한 상태입니다.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 박종진 후보랑 이제 맞붙을 겁니다. 박종진 후보도 스탠스가 괜찮죠, 그죠? 윤 대통령 탄핵 반대했고 내란 드립 치지 말라 그랬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당협위원장 모아서 싸워줬던 고마운 분입니다. 보통 한 지역구의 후보는 그 연수갑에서만 뺑뺑이 돌아도 이게 모자라요, 그죠? 선거 기간에는. 근데 연길이 보이는 지가 차기 당권 대권 노리는 사람처럼 이제 뻔질나게 돌아다니는데 서울, 대구, 인천에서 2월 3월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연길이 보이가. 그다음에 광주 조선대학교 강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응원 방문합니다. 지가 울산까지 갈 일은 뭐 있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응원 갑니다. 그다음에 4월 23, 25일에는 자기 지역구도 아닌 계양구에서도 일정을 소화하고 26일에서는 박선원이랑 대담을 합니다. 인천 부평을 해서 선거 동료를 원하는 후보들이 많아서 6월 3일까지 다른 지역을 누빌 수도 있다. 이 정도의 패기와 여유면은 거의 뭐 대권 출마급의 욕심인 거죠. 과연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으로 저러는 걸까?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우다가 둘 다 힘이 빠졌을 때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할 겁니다. 송영길 원래 계양의 지역구 갖고 있다가 이재명한테 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머리 양파 머리 되고 이제 잠깐 이제 정치 인생 끝날 뻔했는데 돈봉투 사건 때문에 돈봉투 사건으로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지금 정권 바뀌어가지고 풀려난 거고 재밌는 거죠. 김민석이가 이재명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 정청래를 견제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송영길이가 좀 떨떠름하더라도 혹시나 김민석이 안 되면 연길이 보이로 갈아타겠다 그런 심산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송영길이가 정청래를 막 견제합니다, 그죠? 정청래가 나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것은 표현은 맞지 않지? 이러면서 당원의 뜻이 그랬고, 만약 다른 지역에 가게 하면은 역풍이 있었을 것이요? 이러면서 내가 잘나서 공천을 받은 것이지 정청래가 준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싹 견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는데 한 달 내에 이 지방선거의 변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까놓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주 전만 하더라도 막 기대고 나발이고 이거는 막 한숨만 나왔는데 2주 만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부울경이 결집이 되고 이재명 똥볼 전세 그다음에 하정우 정원호 이런 애들 사고치고 미국과의 관계 파탄 나고 정동영 이상한 발언하고 북한 두 국가로 드립치고 유가 환율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민심이 2주 만에 싹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형 변수가 뭐냐? 이재명의 자리를 노리는 이런 차기 대권 주자들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편인 것 같겠지만은 지금 살벌한 긴장감 속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여러 이슈를 두고 싸울 가능성이 큰데 특히 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두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선거를 위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그리고 공소 취소를 없애겠다라고 만약에 이재명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당장에는 민주당한테 선거 국면에서는 좋겠지만은 이재명의 불안감 때문에 뭔 미친 짓을 할지 몰라요. 자기 모가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긴장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드립니다.